믿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히말라야의 외딴 마을 다르출라. 이곳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이 작은 마을이 어둠에서 벗어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매일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던 이곳이 어떻게 이렇게 환한 불빛을 갖게 되었을까요? 험준한 산악 지형을 넘어 자동차도 오가기 어려운 이곳에 한국의 기술자들은 어떻게 당나귀를 동원해 수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을 불러오게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다르출라 출신 라메쉬 바둘입니다.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는 전기가 없었고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등유램프 하나로 생활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저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작은 배터리식 DVD 플레이어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한국 드라마를 접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카트만두를 방문했다가 중고시장에서 우연히 DVD 몇 장을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죠. 그중 제일 먼저 본 드라마는 겨울연가였습니다. 하얗게 눈 내리는 배경과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깊이 있는 스토리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경험하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그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들은 제 마음속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가족 간의 따뜻한 정과 친구들 간의 진한 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네팔에서도 가족과 친구가 중요하지만 한국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인간관계는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접하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드라마를 통해 보게 된 한국의 풍경도 큰 매력이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도심, 전통적인 한옥,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들은 제가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는 꿈을 품게 했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은 마치 꿈속의 나라처럼 느껴졌고 그곳에서의 삶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K-팝 한국 영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BTS와 같은 K-팝 스타들의 음악은 저에게 큰 에너지를 주었고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한국어에도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서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접하며 조금씩 단어와 문장을 익혔습니다. 저희 마을은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 자리한 다르출라입니다. 아름다운 설산이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많은 어려움이 숨어 있었죠.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전기, 우리 마을에는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마을 전체가 깊은 어둠에 잠겼고 밤이면 별빛과 달빛만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었어요. 어머니, 등유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시험 기간이면 자주 했던 말입니다. 제 공부방은 작은 등유램프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수학 공식을 외우고 영어 단어를 암기했습니다. 램프 심지를 자주 조절해야 했고 바람이 불면 불꽃이 흔들려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았죠. 눈이 아파 자주 비볐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라메쉬,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라. 등유가 부족하다.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등유는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18번째 생일 제 손에 들린 것은 카트만두 대학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었죠. 그날 밤 어머니는 특별히 등유를 아끼지 말라며 평소보다 더 밝게 램프를 켜주셨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구나. 카트만두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밤에도 환한 도시, 스위치만 누르면 켜지는 전등, 하루 종일 작동하는 컴퓨터.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밤 10시 이후에도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라메쉬, 이번 주에는 집에 오니? 매주 목요일이면 어머니에게서 오는 전화입니다. 대학 생활이 즐거웠지만 제 마음은 항상 고향을 향해 있었어요. 금요일 수업이 끝나면 바로 버스에 올라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내려 그곳부터는 8시간을 걸어야 했죠. 가파른 산길, 때로는 폭우와 진흙탕, 겨울에는 무릎까지 쌓인 눈. 하지만 그 길을 걸으며 마음은 이미 집에 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 라메쉬다.
마을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집에 도착하면 아버지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시는 그 손길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산은 네팔어로 신의 거처라고 불립니다. 주말이면 저는 지역 관광 가이드로 변신했습니다. 가끔 우리 마을을 찾는 트레커들에게 길을 안내하며 벌어들인 돈은 가족의 소중한 수입이었어요. 동생들의 학비와 어머니의 약값을 위해 필요했죠. 트레커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왜 이 아름다운 마을에는 전기가 없나요? 그럴 때마다 쓸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멀고 너무 비싸고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선생님, 우리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올까요? 주말마다 마을 공터에 모여드는 아이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마을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등유 램프 하나로는 부족해 아이들 각자가 작은 촛불을 들고 오곤 했죠. 겨울이면 손가락이 얼어 연필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이지, 반드시 들어올 거야. 너희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확신 없는 대답이었지만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면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촛불 하나가 다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어둠 속에서 빛을 꿈꾼다. 언젠가 우리 마을의 밤하늘에 별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창문에서도 빛이 새어나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아이들은 더 이상 눈을 찌푸리며 책을 읽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일기를 쓰던 날 제가 꿈꾸던 기적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국의 손길이 이미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꿈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 마을의 기적이 시작된 날도 그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롭고 조용한 아침이었죠. 그날 우리 마을에 낯선 차량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좁은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차량들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NGO 단체 사람들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조금 달랐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한국인들과 네팔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궁금해하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로 우리 마을까지 온 걸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 네팔 정부 관계자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라메쉬, 자네 영어를 좀 한다고 들었네. 이번 조사단의 영어 통역을 맡아줄 수 있겠나? 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전문 통역사가 아닌데요. 사실 저는 카트만두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전문적인 영어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제 뒤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죠. 팀장님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 덕분에 조금씩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의 지리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가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촛불 아래서 공부하는 모습, 밤에 위험한 산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 전기가 없어서 농산물을 저장하지 못해 썩어버리는 현실 등을 이야기했죠. 그분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죠. 저는 그분들의 눈을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우리를 도울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용기를 내어 제 작은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한국어를 조금이나마 공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라메쉬입니다. 한국. 정말 좋아합니다. 제 서투른 한국어 인사에 조사단 분들은 모두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분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면서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진심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들을 마을 주변으로 안내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강, 물살이 새고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그곳으로요. 한국 기술자들은 전문 장비로 물의 유속과 유량을 측정하고 지형을 조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장비에 호기심을 보였고 한국 기술자들은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장비의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회의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촛불과 등유램프만으로는 서류를 제대로 볼 수 없었거든요. 한국조사단은 휴대용 LED 랜턴을 켰지만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을에는 반드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에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업무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마을의 상황을 이해하고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마을이 우리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우리 마을이 선택될까? 이번에도 그저 빈 약속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한국조사단이 떠난 후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대화 속에 전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전등 아래서 공부하는 날을 상상하며 들떠 있었죠. 저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마을에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여보세요? 라메쉬. 빨리 마을로 돌아와야 해. 큰 소식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무슨 소식인데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마을이 선정됐대. 수력 발전소를 지어준대.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도서관에서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지만 가슴은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기 공급 이상의 의미였어요. 우리 마을의 미래, 아이들의 교육, 주민들의 건강,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말인가요? 확실한가요? 다음 달부터 작업이 시작된대. 그 즉시 짐을 싸서 마을로 향했습니다. 시험이 코앞이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8시간의 산길도 이번엔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희망과 기대, 그리고 믿기지 않는 기적에 대한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저는 한국에서 온 문서를 번역해 읽어주었어요.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구나. 고맙다, 라메쉬. 네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다 한국에서 온 분들 덕분이에요. 하지만 네가 그들에게 우리 마을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우리의 필요를 알지 못했을 거야. 순간 제가 한 작은 노력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게 큰 책임감과 동시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축제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후 저는 혼자 마을 외곽으로 나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우리 마을에 희망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도 당신들처럼 누군가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국이 우리 다르출라 마을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너무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의 눈에서는 다른 빛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라는 질문만 있었죠. 그들은 밤낮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형을 분석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장비들을 어떻게 산 위로 옮길 수 있을까요? 트럭은 여기까지만 올 수 있어요. 다른 외국 단체들도 이 문제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길이 너무 좁고 위험해서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눈에서 보이는 결연한 의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수십 마리의 당나귀를 동원해 장비를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었지만 점차 그들의 결연한 의지와 진심에 감동하며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저도 꼭 참여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대학을 휴학하고 현지 코디네이터로 합류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습니다. 산을 오르고 땅을 파고 강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때로는 폭우가 쏟아져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면 다시 일어섰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장비가 묻히기도 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험난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도전에 맞섰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식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 네팔 전통 음식을 즐기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의 고된 작업 끝에 우리는 마침내 발전소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스위치가 켜지기를 기대하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전등이 켜지는 순간 마을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기쁨에 겨워 뛰어다니고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전구 아래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씀하셨죠.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밝은 빛 아래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 위대한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한 축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전통 음악과 춤으로 그들의 노고를 축하했습니다. 그날 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된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후 우리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전등 아래서 잠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전기가 들어온 이후 우리 생활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등 불빛 아래서 학생들은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었고 농산물 가공과 저장이 가능해져 농가의 수입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을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의료시설도 개선되었습니다. 전기로 작동하는 장비들이 도입되면서 응급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죠. 지난달에는 조산으로 위험했던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촛불 아래서 눈을 찌푸리며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전등 아래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후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공예품 제작, 온라인 마켓 운영, 관광업 활성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가 한국의 기술자들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기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제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우리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발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다르출라를 네팔의 재생에너지 허브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교육센터를 통해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으며 우리는 주변 마을로 전력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처럼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발전소를 넘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다르출라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의 지원과 우리가 함께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과 한국 기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만들고 더 많은 꿈을 실현할 것입니다. 다르출라는 더 이상 어두운 마을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빛나는 마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기 공급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을 향한 열정, 국경을 초월한 우정,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네팔 두 나라의 아름다운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빛을 따라 희망을 따라 우리는 함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제 다르출라의 불빛은 네팔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빚어낸 아름다운 하모니는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의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